자, 오늘 내용은 이제 지니어스 법안 관련된 이거 이제 곧 통과가 되겠죠. BBB 법안 통과되는 것처럼. 중요한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이제 크립토 시장이랑 관련이 있는지 서클에서도 이제 얼마 전에 주가가 엄청 상승을 했었죠. 지니어스 법안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거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이 중에 핵심은 여러 가지 뭐 이제 크립토 시장의 뭐 전반적인 그런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뭐 이제 요약해서 보면 디지털 패권, 크립토 시장 패권 미국이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융 시장의 패권도 어떻게 보면 나스닥 S&P가 이제 중심을 잡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크립토 시장의 패권 미국이 가져가겠다. 이거는 뭐 이제 대세적으로 뭐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맞게 따라가야겠죠. 근데 지금 이제 미중 영역에서 뭔가 좀 큰 트러블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아시아에서 크립토 시장을 장악을 했는데 미국 쪽에서 이렇게 가져간다면 뭔가 그걸 두고서 중간에 뭔가 좀 트러블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이 원래였으면은 발행하려면 지금 유통이 많이 되고 있는 USDT 있잖아요. 요게 시총이 가장 높아요. 시가총액이 찍힌 만큼 USDT가 발행됐다라는 거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려면 이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USDC랑 USDT가 차이가 크게 나거든요. 요 두 개가 차이가 크게 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USDT가 많이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거래하실 때도 테더로 거래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USDC도 많이 추가가 됐고 시총이 많이 어 늘어나고 있고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요. 코인베이스 선물 거래도 마찬가지고 덱스에서 페어상도 USDC로 거래들도 많이 하고.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지금 테더가 1 등이란 말이죠. 테더가 1 등. 근데 지니어스 법안이 발행되면 이 안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있는데, 이거 USD나 아니면 미국채가 이제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취급이 돼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려면 요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근데 USDC는 100%가 사실상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서클의 주가가 폭등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니어스 법안 통과되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사가 어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1 위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USDC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긴 블랙록에서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곳이나 마찬가지인데, 블랙록은 전 세계 금융시장 1 위잖아요. 돈 발행하는 거 어렵지가 않단 말이죠. 앞으로 뭐 스테이블 코인이 100 조가 됐든 1000 조가 됐든 지금은 이제 시작인데. 근데 타격을 받게 되는 건 USDT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는 USDT는 미국채도 쪼금 가지고 미국채를 많이 가지고는 있는데 약간의 어음 형태로 합성 자산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골드 금도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면 요 두 개만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미국채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들 USD 현금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겠죠. 그럼 남아 있는 자산들을 매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비중을 줄여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 USDC에서 얘를 USDT를 현금으로 상환을 하게 되면은 현금으로 또 지불을 해 줘야겠죠, 미국채가 됐던. 어쨌든 거기에 대한 준비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위험 자산들이 변동이 심한 자산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일단 매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어. 그럼 일단 비중들을 한번 살펴보면 USDC는 볼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USDC는 거의 한 100% 그냥 현금으로 1 USD가 있으면 1 USDC를 발행을 하게 될 거니까 현금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USDT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냥 하나의 신뢰로 버텨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초창기에 막 테더를 막 발행해 가지고 그때 비트도 올라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테더사에다가 이제 돈을 빌려줬던 기관들이 있는데 약간의 이제 어음 형태로
근데 그 어음이 그냥 무담보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냥 테더사만 믿고서. 근데 기관들이 실제로 빌려줬고 많은 양의 돈들을 빌려줘서 초창기에 2017년부터 2015년부터였나? 뭐 비트파이낸스 그 거래소 에서 시작이 돼 가지고 많은 양의 돈들을 그냥 돈 찍누를 해 버렸어요. 누군가가 그냥 테더사만 믿고서 돈을 빌려줬고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자금들이 일부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유동성이 흡수가 되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좀 1등 공신이었죠. USDC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때는 규제가 없었단 말이죠, 규제가. 규제가 없어 가지고 말 그대로 그냥 이제 발행해 주려는 이제 테더사에 돈을 빌려주는 기관들만 있으면 테더 그냥 발행 그냥 무한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돈을 빌려주는 만큼. 근데 그 돈을 또 빌려줬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그걸 못 하죠. 못 하는데 더 문제가 뭐냐? 지금 이미 테더사에서 보유 중인 게 미국채랑 달러가 100%가 아니라고 했죠. 이 중에서 일부가 지금 비트코인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자, 비트코인. 지금 가치로 따지면은 원화로 따지면 한 몇 개죠? 7만 8천 개. 7만 8천 개 정도. 요거 보이시죠, 이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거 미국채가 가장 많기는 한데 이제는 100%를 사실 미국채나 달러로 구성을 해야 된단 말이죠. 밑에 있는 변동성이 큰 자산들은 매각하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 이 지니어스 법안 통과하는 순간 약간의 유예 기간을 주겠죠. 통과된다고 바로 실행을 안 할 텐데 유예 기간을 줄 텐데 그중에서 여기 비트코인이 또 껴있네. 아니 이거는 뭐 사토시 나가모토의 그 비트코인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 한 7만 8천 개 정도가 또 껴있죠 이게. 테더사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이거 비트코인 매도해야 돼요. 지니어스 법안 통과되고서 이거 만약에 유예 기간이 지나버리면 USDT 마켓 자체가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미국에서 먼저. 어. 미국에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주변 거래소들도 상장 폐지를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돼 버리면 그런 것들 대비를 하려면 비중을 줄여야겠죠. 비중을 줄인다는 건 지금 보유 중인 것들 웬만하면은 다 팔아야 돼요, 그냥. 현금을 이제 확보를 해서 USD 달러나 미국채를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 근데 지금 그중에서 충격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BTC죠. 그리고 이런 이동도 있을 거예요. 테더가 좀 이제 지니어스 법안 통과됐는데 지금까지 테더가 신뢰로만 버텨왔고 지금까지 많이 사용은 됐었는데 지니어스 법안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USDC가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순수 100% 거의 사실상 현금으로 발행이 됐고 준비금으로 책정이 돼서 그리고 돈도 무한대로 많잖아요. 블랙록이 1인데 그러면은 USDT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도 뭐 현금을 상환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USDC로 갈아탈 수도 있고 뭐 극히 좀 낮은 확률로 USDT를 대신해서 비트코인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그럼 비트코인이 폭등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 단계는 사실 USDT 자체가 완전히 위험해졌을 때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말이 뭐냐면 시가총액이 USDC랑 USDT랑 이 두 개가 언젠가는 크로스로 돼가지고 추월하는 날이 올 거거든요. USDC가. 그럼 비교적 USDT의 시가총액이 가벼워지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디패깅에 대한 공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도 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먼저 선행으로 다가올 것들이 불장 관점에서 보면은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런 방법도. 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비트코인도 매각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 보유 중인 게 잠시 한번 보면은 일단은 이게 정말 극단적으로 지금 이게 현재 가장 최근 데이터 같고 이 리포트를 보니까 여기서 미국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산들을 현금으로 비중을 바꾼 다음에
뭔가 좀 극단적으로 이것들을 뭐 이제 비트코인을 사 가지고 시장의 유동성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유동성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좀 이제 쪼금 엄청 리스크가 굉장히 좀 높잖아요. 테더사에서 그냥 손해를 보고서 그냥 이 리스크를 거는 건데, 그 유동성으로 사용이 될지 아니면은 그냥 이제 자산을 매각하고 끝내 버릴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니어스 법안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긍정적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거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테더사가 껴있거든요, 테더사. 테더사에서 비트코인을 매각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테더사뿐만이 아니고 이와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자산들을 매각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비슷하게 발행하는 곳들이. 그리고 지금 이게 같이 묶이는 게 뭐냐면 리스테이킹도 같이 묶이는 거예요, 이게. 리스테이킹.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USDT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방식이 리스테이킹처럼 합성 자산으로 같이 발행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순수 100%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금이 아니고 합성 자산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크다 보니까 그것도 규제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돈들이 다 빠지는 겁니다. 리스테이킹 예치된 자금들도 다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일 수는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어쨌든 막강한 세력들이 이제 들어오는 건데, 그리고 이제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만, 현금이나 미국채만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만 이제 사용되면은 디패깅에 대한 위험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USTC처럼. 어.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볼 수는 있으나 지금 당장 다가오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테더사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USTC 있죠, 루나 스테이블 테라 클래식. 루나 코인의 스테이블 코인. 자, 요 방식이 좀 이제 독특했는데요. 이걸 또 봐야 되는데, 지금 근데 이제 루나 코인이 여기가 예전에 선구안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상용화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미러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디파이 프로토콜이 있었는데 루나 계열에, 거기서 USTC로 토큰화된 미국 주식들을 사고 팔 수가 있었어요. 선구안이 있었는데 프로젝트가 공격을 당했는지 이렇게 됐네요. 선구안이 있었는데 재평가가 될 거는 같습니다. 자, USDC 이 발행 구조는 사실 지금 USDC처럼 USD나 미국채를 가지고서 발행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거는 루나 코인 담보로 발행하는 거예요, 루나 코인 담보로. 그래서 루나 코인 가격이 실제로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거 사실상 이거 추가적으로 더 발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거 비슷한 방식이 USDN이라고 있거든요, USDN. 이거 웨이브 코인 아시죠, 웨이브. 여기서도 웨이브 코인을 담보로 해서 USDN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 예전에 웨이브 코인 한번 폭등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 좀 정말 흥미로운 상황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웨이브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USDN을 발행할 수 있는 물량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웨이브에서도 그 프로토콜이 있었어요, 디파이 쪽에. 예를 들어서 USDN, 그때는 스테이블 코인 아직까지는 괜찮았으니까. 루나 코인 붕괴되기 전이었나 그때가? 22년도 3월이니까. 그러네. 붕괴되기 전이었구나. USDT랑 USDC를 줬어요. USDT랑 USDC를 예치하면 요걸 줬습니다, USDN을, 스테이블 코인을, 보상을 막 10%, 20%, 30% 이렇게. 자, 그러면 예치됐던 자금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USDT랑 USDC랑. 그리고 웨이브 코인이 그때 당시 가격이 또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니까 USDN을 발행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이제 대출하는 게 있었어, 대출. USDN을 가지고 있으면 USDC나 USDT를 대출할 수가 있었다. 근데 실제로 웨이브 코인 가격이 올라가니까 누군가 익명의 프로토콜 실행자가 USDN을 발행량 스테이블 코인 이걸 많이 발행된 것들을 가지고서 여기 대출 풀에서 USDT랑 USDC를 싹 긁어간 거예요, 이게. 여기는 누군가는 좀 스테이킹 받으려고 여기다 예치했겠죠. 싹 긁어가서 이걸로 어떻게 했냐?
이걸로 이제 이게 실제 거래소로 입금이 돼서 웨이브를 바이했다. 샀다. 굉장히 흥미롭죠. 근데 그때는 스테이블 코인이 공개되기 전이었죠. 그래서 이제 웨이브 코인은 어떻게 됐냐? 그때 미친 폭등이 나왔던 게 이런 겁니다. 요때. 그러니까 이제 웨이브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USDN의 웨이브 코인,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발행을 더 많이 할 수가 있고, 이건 가격 대비로 해가지고 발행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USDT나 USDC 대출풀에 있었던 것들을 이걸 담보로 요것들을 빌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빌려온 거를 거래소에 입금해서 웨이브 풀매수, 펌프 앤 덤프, 이런 일이 있었다. 물론 이제 펌핑에 대한 모든 원인을 그걸로만 볼 수는 없는데, 그냥 정황상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으니까 약간 이게 유동성으로 사용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근데 그 이후에 USDN은 어떻게 됐냐? 당연히 루나 때려 맞을 때 같이 때려 맞을 뻔 했는데, 맞았나? 이미? 지금 어떻게 됐지? 볼게 한번. USDN. USDN이 이름이 좀 바뀌었나? 어쨌든 그것도 디패깅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패깅. 사실 이제 그 이후에 루나 코인 사태 이후에 그래서 바뀌었던 법안이 뭐였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코인을 담보로 하는 게 아니고 위험 자산이잖아요. 가격이 올라갈 때는 발행하기 좀 넉넉할 수 있는데 언젠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USD 달러나 채권, 미국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발행할 수 있는 법안들이 이제 그때부터 실행이 됐었는데, 그래서 비교적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된 거거든요. 안정적으로. 근데 이제 지니어스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실상 테더 때려잡는 거다. 이것도 세력들 간의 싸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USDT가 사용이 되어 왔던 거는 어떻게 봐야 되지? 구세력들의 이제 그런 거라고 봐야 되나? 그리고 vs 신세력 간에, 신세력은 USDC고 구세력은 USDT. 근데 이게 법안 통과되는 순간 이거는 USDT가 무조건 타격을 입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서클 주가가 상승을 했던 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법안 통과되는 순간 USDC만 살아남을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테더사에서는 비트코인을 매각을 할까? 이거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 그러냐면 이거 비중을 줄이지 않으면은, 현금화 비중을 높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 미국에서는 시장에서 퇴출을 해버릴 수 있는 지금 권한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시장에서 퇴출될 바에는 보유 중인 자산을 매각해서 경쟁력이 USDC보다는 밀릴지언정 비트코인을 매각할 가능성이 커요. 7만 개 매각한다면 아마 이런 타이밍에 과연 USDT에서만 비트코인을 매각을 할까요? 아마 이 타이밍 맞춰가지고 다른 익명의 헤지 펀드들도 다 같이 매도할 수도 있죠. 아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겹치게 됐을 때, 그 전에 말씀드렸던 천재지변 같은 일들이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지니어스 법안은 7월에 마지막 제로가 될 수 있는 거죠. 당장은 좋은 것처럼 통과가 돼서 좋아 보이고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많이 유입이 되면 이게 이제 크립토의 유동성으로 들어오나라고 기대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USDT 때려잡기입니다. 그로 인한 엄청난 후폭풍이 다가올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어떤 샤라웃이나 마찬가지냐면, USDT는 사실 경고를 많이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게 회계장부나 이런 것들도 벌금형인가 이런 거를 맞기도 했고,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그런 불투명하게 진행이 됐었던 것들을 이제는 투명하게 우리는 현금 가지고 있는 곳들만 발행해서 투명하게 진행하겠다. 이거는 세력들 간의 싸움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 또한 이게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고래 싸움에 새우들 등 터지는. 근데 이 시기에 갑자기 스텔라 루멘이랑 XRP 크립토 자산들이 지금 상승하는 것들은 오히려 이건 제 개인적인 진짜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양안 전쟁 시그널일 수도 있어요. 리플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어떠한 위험 상황이 됐을 때 크립토 자산들이 올라가면서 자산들을 해칭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약간의 미끼일 수도 있다. 세력들 간의 싸움에서.
그러니까 전쟁 나더라도 크립토나 리플이나 막 이런 것들로 잠식해 놓으면 돈들을 넣어두면 가격까지 올라가고 더 좋잖아요. 마치 대만을 침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TSMC 주가가 올랐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제 미끼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막상 진짜 전쟁이 시작되면 오히려 폭락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이거든요. 어.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그렇게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시작과 끝이 펭구와 봉크거든요. 이번 장에서는 펭구와 봉크. 이거 펭구와 봉크 뒤를 보면은 FTX 알라메다 리서치, 뱅크먼 프리드 이쪽 세력들이 만들어 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들이 복귀를 했거든요. FTX 거래소가 채권자들 보상 다 했고 복귀한 거잖아요. 코인 시장이 올랐고. 이들을 서포트하는 세력들이 복귀를 했는데 그들이 경고한 게 있어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지구 종말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남태평양에 섬을 매입할 계획이 있었다. 그게 세계 대전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봐야겠다 이게. 어 나우루 섬. 이거 보시면 SBF 동생 가브리엘 거래소 자금으로 태평양 섬나라 매입 계획 종말 대비. 이거 2년 전에 경고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 이제 종교적인 전쟁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어 근데 이제 복귀를 했으니까 실제로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오히려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 다가왔을 때는 어 그런 게 연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니어스 법안은 이거 그냥 준비가 거의 끝났다. 자금 크립토 자산 끊어지는 것들 거의 이제 끝자락이에요, 사실. 테더가 보유 중인 자산들을 매각해야 되는 그게 오히려 스노우볼처럼 커질 수도 있다, 오히려. 그러면은 불장이 당장 온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제가 볼 땐 그냥 준비 과정 같은데요, 이게. 음.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고서 많은 양의 달러나 미국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죠? 이거 자체만으로.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려면 미국채랑 달러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려고 이제 자연스럽게 미국채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 패권이 유지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세계 대전으로 전쟁까지 더 난다? 그러면 이제 군사력이 강력한 국가의 패권까지 유지가 되고 이런 구조로 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지니어스 법안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이런 깊은 뜻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USDC가 수혜를 받게 될 것이고 USDT를 때려잡는. 근데 USDT는 지금 시장에서 이미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거 변동도 조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미 상용화가 많이 되어 있는 USDT 자산이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 보유 중인 준비금으로 보유 중인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매각하게 됐을 때 시장의 충격은 얼마나 클 것인가. 엄청 클 것 같아요. 엄청. 이 타이밍이 제가 볼 땐 7월 고점이 될 수도 있다. 유사 이제 루나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7만 개 정도로는 안 되고요. 7만 개는 그냥 1차적인 하락에 대한 재료가 될 수 있고 아마 그다음 차례는 사토시가 움직이거나 WW3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럴 가능성은 높죠. 그때는 막 해저 케이블 같은 것도 막 이제 끊어지고 인터넷도 블랙아웃 이렇게 정전 나고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크립토 이게 정세랑 당연히 관련이 있는 것 같죠? 예전이랑 다릅니다. 예전에 한 5년 전, 6년 전 이때랑은 다르게 지금은 정세랑 크립토랑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앞으로 크립토 시대가 올 거니까. 분명히 중요하게 봐야 될 재료인 것 같습니다.